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선 1년, 윤석열 대통령과 호남의 관계를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호남을 7번 찾으면서 낙후된 호남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12%, 전남 11%로 역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거둔 가장 높은 득표율로 1년 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AI 선도도시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거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진전시킨 사례들입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기 전날 알려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는 지역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3자 배상안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복합 쇼핑몰 정부 지원,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광주 영암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은 예산에서 줄줄이 누락됐고 여기에 내각,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홀대 여파도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나 인사의 불균형 다 차별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호남의 내일이 방향타를 잇고 헤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전남 지역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한전과 연계된 이전,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키우는 이전,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는 이전 등 3가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본 양심 세력들이 광주를 찾아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백발의 일본인 다카하시 마코토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1999년 나고야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손배 소송에서 원고들을 도왔고 2012년부터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한국으로 가며 피해자들을 도운 다카하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문제 해결에 한일 양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선 인물입니다. 非常に嬉しいです。しかし他の被害者原告が亡くなったことを考えると半分無念です。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투쟁했던 다카하시는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안이 완벽하게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일본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이 원고들의 패소로 끝난 뒤 미쓰비시와 피해 할머니들이 진행했던 협상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미쓰비시 측은 가혹한 노동과 급여 미지불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 의사를 표명할 뜻을 밝힌 바 있었고 장학기금 출연을 표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日本政府と韓国政府が当事者を超えて解決をしたと
いう意味の今回の韓国政府の声明は全く間違っています。 다카하시 씨는 일본으로 돌아가 오는 14일 외무성을 규탄하는 등 일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일부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관 열린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은 5.18 민주화운동의 부정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일부 5.18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을 추진한 것은 불이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 없이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 민주화운동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겨울 잦은 비에도 완도 등 섬 지역 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이어 봄 가뭄도 본격화하면서 완도 섬 저수지가 마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약산과 고금도 등 주민 6,500명의 식수원인 약산도 해동저수지입니다. 최대 10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산도의 해동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로 18일 분량의 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덕분 매일 육지에서 15톤 트럭 160대 분량인 2,400톤씩 장흥된 물을 실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개 섬 주민들의 사용량인 2,100여 톤보다 300톤가량 많아 근근히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그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완도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지속되는 곳은 노화읍, 넙도 등 4곳. 물 재량이 생활화될 정도로 아끼는 한편 물을 실어 나르는데 하루 5천만 원씩 한 달이면 15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그동안 자제했던 대형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수지를 채우는 섬도 4곳이나 됩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펌핑하는 작업으로 대체 수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개발이 부족한 지역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사실상 매년 되풀이되는 섬 지역 제한급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 상수도 공급 외에는 없는 상황. 평년보다 비가 자주 내린 올 겨울이지만 섬 지역 봄 가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한우 산지 가격 폭락에 이어 돼지 사육 농가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은 돼지를 팔수록 적자만 커지는 실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해한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돼지 사료값도 2년 새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돼지 고기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kg에 7,800원까지 치솟았던 도매 가격이 최근 4,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1kg 생산비는 5,500원, 농가는 한 마리를 출하하면 많게는 1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결상을 해서 농가가 이제 도산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크죠. 난방용으로서는 전기요금까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사료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59.8% 정도 사료비가 인상이 돼서 경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한우 가격 폭락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매년 늘고 있는 수입산에 올해 돼지 공급마저 평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돼지 사육 농가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실상 첫 대면 행사로 준비되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14번째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이의 넋을 기리는 진도 씻김굿을 중심 주제로 한 이승혜의 서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탐구한 크리스틴 선킴의 모든 삶의 기표. 14번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 물이 갖는 부드러움과 변화의 특성을 살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저항과 공존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79개 나라 작가들의 작품은 다시 4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전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저항과 연대의 광주 정신, 소수민족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 생태와 환경까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세계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고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여지는 작품이 90%를 넘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는 3개월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본 전시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직접 기획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도심 곳곳에서 선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자유투쟁을 다루고 네덜란드는 생태계를 파괴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직접 열어봅니다. 코로나 이후 사실상 첫 대면 전시인 만큼 두세 곳에 불과했던 다른 국가의 참여가 9곳으로 늘었습니다. 주전시관 그리고 9개 국가관을 다 이렇게 방문하시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작품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광주의 대표 브랜드인 비엔날레. 국내로 작품이 옮겨지고 설치를 위해 작가들의 방문도 이어지는 등 개막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광주 전남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200명이 선출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18명, 전남은 182명의 조합장이 당선됐으며 당선자 가운데 현역 조합장이 광주 66.7%, 전남 57.7%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탈핵 시민단체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핵 연료 파편들이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실 시공이 드러난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를 안전을 무시한 채 재가동하고 있다며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장에 교육부 감사 징계를 받은 김진구 전 상일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김 단장이 시민사회 활동 경험이 없고 상일여고 교장 재임 당시 40여 건의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하도록 지시해 징계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번 임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학생을 위하는 마음에 오탈자나 문맥 오류 등의 내용 정도만 수정했다며 성적 조작이었다면 견책이 아닌 파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의 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가 기름통을 채우다 옆에 있던 용광로에 기름이 흘러 들어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